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있는 명왕성의 비밀들, 또 이번 탐사의 성과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명왕성 때문에 조금 바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명왕성에 속속 밝혀지는 어떤 네네. 그 비밀들, 그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요즘 클 것 같은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뉴 호라이즌스호가 계속 그 명왕성 주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사진들 보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네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 가장 가까이서 찍은 사진으로 얼음이 뒤덮인 산맥의 모습 사진이 준비가 됐는데요. 네네. 지금 사진을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좀 전에 봤던 그 사진이죠. 네. 이게 이제 처음, 그러니까 12,550km 접근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들어온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예. 근데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 명왕성 같은 경우는 대기가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럼 당연히 지구의 달처럼 곰보처럼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운석에 충돌했던 흔적들. 네네. 근데 굉장히 보면 평지가 깨끗합니다. 아. 산들은 있고 뭐 3,500m 되는 높은 산도 있고 산맥이 있다라고 하지만 네. 운석 구덩이의 흔적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태양계의 역사가 거의 46억 년인데 네네. 명왕성도 그 정도 오래된 그런 별인 그러니까 천체인데 네네. 어떻게 깨끗할 수 있을까? 굉장히 놀라운 사진이었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지형들이 만들어진 지가 한 1억 년 정도가 안 되었을 거다.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지질학적인 활동을 이 아직도 명왕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굉장히 멀고 추운 곳이지만 젊은 그런 천체다. 아. 변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 나이가 사실 1억 년인데 그 태양계 전체로 보면 아주 그러니까 젊다라고 명왕성이 얘기를 만들어진 것 자체는 거의 뭐 46억 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네. 하지만 현재 그 표면에 있는 아. 모습들, 우리 땅에도 어떤 네네. 돌들은 뭐 시간이 굉장히 틀리잖아요. 만들어진 시기가. 네. 명왕성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저 표면에 저런 모습들, 평원이라든가 산들이 만들어진 것이 예. 기껏해야 1억 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표면에 그 사진에도 봤습니다만 그 네. 얼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춥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태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네. 태양에서의 거리가 평균 지구보다 30배 이상 멀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까워졌을 때는 한 44억 킬로미터, 멀었을 때는 73억 킬로미터. 예. 현재 거리가 태양에서부터 49억 킬로미터거든요. 네네.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단계예요. 아. 평균 기온이 영하 220도에 30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되면 웬만하면 다 얼어버리겠죠. 아,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뭐 조금 가까워졌다고 했을 때는 조금 올라갈 거고, 네네. 멀어지면 좀 내려가고, 또 낮과 밤이 있거든요. 네. 명왕성도 지구처럼 자전을 합니다. 네. 6.4일에 한 번씩 이제 자전을 하는데 해가 비칠 때는 조금 올라갔을 거고. 밤이 되면 조금 내려가겠죠. 예. 하지만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영하 한 220도에서 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만 영하 200도 이하의 굉장히 추운 동토입니다. 예. 그러면 그 명왕성도 그 태양을 공전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그 지역마다 온도 차이도 나는 건가요? 조금 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왕성이 공전하는 주기가 네. 248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져서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는 남극과 북극 지역에 반은 여름이고 반은 겨울이고 하잖아요. 네네. 이 명왕성 같은 경우에 반은 여름이고 반은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100몇십 년씩 지속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100몇십 년 이상 동안 밤과 계속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예, 예. 기본적으로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네. 기온 차이는 크게 안 나고 영하 200도 이하의 추운 곳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사진이 조금 전에 지나가는데, 예. 그 예. 명왕성 그 얼음 표면, 얼음 표면이에요. 표면. 그 요번에 오늘 아침에 왔던 그런 사진도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얼음 평원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아침에 들어온 사진이거든요. 지금 이 사진이 오늘 아침에 들어온 사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꼭 이 네. 진흙이 이렇게 얼어붙은 것 같은, 말라붙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얼음이 있다라는 건 이제 물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 대기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근데 건가요? 얼음이라고 다 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메탄에 가장 많은 그 대기 성분이나 표면에 있는 성분들이 질소나 메탄, 그다음 일산화탄소 같은 거예요. 예. 그중 질소가 제일 많고 네. 이런 것들도 온도가 영하 220도 정도 되면 다 얼습니다. 물론 지구보다 압력이 낮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여기서 얼어 있다고 하는 것은 꼭 물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 질소라든가 메탄, 일산화탄소가 얼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물도 섞여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 탐사 결과 물이 좀 많은 것 같더라. 예.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대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질소라든가 산소 이런 게 많죠. 네네. 근데 이 명왕성도 지구보다 뭐 굉장히 희박하긴 하지만 대기가 있는 것이 밝혀졌고요. 네. 질소가 대부분입니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표면에 있는 질소나 이런 부분들이 햇빛이 날라오니까 네. 여기에서 약간 자외선 때문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고 거기서 예. 이제 질소들이 표면에서 분리돼가지고 날아갑니다. 네. 그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 밀려가지고 예. 명왕성 뒤로 이렇게 대기가 형성되는데요. 지구의 대기보다 크기에 비해 굉장히 길어요. 네. 요번에 한 1600km까지도 질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이제 이번에 밝혀졌고 네네. 그 뒤로도 이제 이 입자들의 꼬리가 네. 태양풍에 밀려가지고 쫙 펼쳐진 모습들이 밝혀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볼 사진은 아무래도 그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네네. 가졌던 그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중간에 명왕성 하트처럼 그렇죠. 이렇게 네. 되어서 그래서 명왕성 하트라고 하는데 네네. 근데 일단 이제 눈으로 봐도 굉장히 이게 이채롭습니다만 네. 이게 왜 어떤 부분은 하트 모양 안쪽에는 굉장히 밝고 그 그렇죠. 바깥쪽은 좀 어둡거든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네. 명왕성이 기본적으로 땅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얼음이라든가 가스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좀 어두운 부분들은 좀 아직 정확한 사실이 안 들어왔지만 예. 좀 땅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좀 밝은 부분들이 질소라든가 메탄 뭐 이런 일산화탄소가 얼어 있는 이런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하트가 왼쪽은 완벽한데 오른쪽은 좀 깨져 그렇죠. 있죠. 완벽한 하트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네. 아마 명왕성이 행성에서 이 탈락되고 나가지고 예. 하트가 깨진 게 아닌가. 마음이 좀 농담 삼아서 한 네. 얘기긴 한데요. 아무튼 이걸 갖다가 그 삼색 칼라 필터를 가지고 사진 찍어 보니까 조금 색깔이 틀려요. 네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그래서 예. 좀 물질이 틀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예. 들고 있고요. 아주 정확한 사진들 지금 근접해서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두 장 들어온 거예요. 아. 전체 명왕성 표면의 1% 남짓 정도입니다. 네네. 이거 다 들어와야지만 정확한 네. 걸 알 수가 있겠거든요. 이게 다 들어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1초에 한 250바이트, 1시간에 1메가바이트가 못 들어와요. 네네. 전체 이 뉴호라이즌소에 있는 메모리가 8기가쯤 됩니다. 네. 다 들어오려면 그대로 쉬지 않고 받아도 1년. 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작업도 해야 되고 또 명령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짧게 잡아서 1년 반,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조금씩 이제 명왕성의 실체들이 이제 조금씩 그렇죠. 드러난다라고 보면 될 수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갑갑하시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그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명왕성이 뭐 행성이다 아니다 뭐 네네. 이런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행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위를 도는 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번에 들어온 사진 보면 그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카론 사진 준비됐습니까? 예, 그 예. 사진도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보이는 사진이 이제 명왕성에 있는 가장 큰 위성이에요. 네네. 명왕성이 사실은 굉장히 지름이 한 2,370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천체지만 네네. 무려 달을 5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름이 1,208km나 되는 거의 명왕성 크기의 절반쯤 되는 카론이거든요. 네네. 보면 오른쪽 구덩이에 보면은 굉장히 그 분화구들이 좀 보이죠. 예. 운석 구덩이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구의 달과 비슷한 이런 모습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는 이렇게 좀 찢어진 것 같이 네네. 1,000km 이상 되는 골짜기하고 이렇게 뭐 절벽들이 모습도 보이고요. 오른쪽 위에 구덩이에 보면은 굉장히 파여 있는 네. 한 7km에서 9km쯤 되는 협곡 같은 모습도 보이고요. 네. 뭐 저 이상하게 이렇게 옆에 그 성 옆에 이렇게 요새처럼 이제 수로 있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물이 파여 있고 그 가운데 산이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 지형도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지형들이 보입니다. 극지방에는 좀 시커먼 네. 뭔가 다른 지역하고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이 좀 틀린 것도 보이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하지만 역시 지구의 달에 비해서 굉장히 운석 구덩이가 적더라. 네네. 역시 카론 역시 굉장히 표면이 오래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네. 뭐 좀 허무맹랑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들어온 사진이나 이런 그 자료들로만 봤을 때 과연 명왕성이 생물이 존재할 만한 곳이냐? 예, 그러니까 영하 220도 이상 되면은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은 다 얼어버립니다. 네. 뭐 생명체가 존재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네네. 우리가 인터스텔라 영화에서도 아까 처음에 화면 보셨지만 그 정도 온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게 있을까? 네. 어쨌든 이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연계의 물질들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네. 그런 물질들은 그 온도에서는 형체를 갖다가 변형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예. 살아있다는 길은 거의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앞서 잠깐 언급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명왕성이 해성이다, 해성이 아니다. 행성, 예. 행성이다, 예, 행성이 예, 아니다. 예. 이 천문학계에서 이 논란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걸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명왕성이 1930년에 발견됐습니다. 예. 그때만 하더라도 망원경 장비가 좋지를 못했어요. 예. 해왕성 너머에서 발견된 거기 때문에 드디어 엑스플래닛 10번째 행성이 발견됐다, 아니 9번째 행성이 발견됐다 네. 해가지고 무조건 9번째 행성으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점점 장비가 좋아진 거예요. 네. 근처에서 비슷한 얼음 천체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가 나온 거죠. 수금지화는 땅으로 돼 있고 네. 목토, 천에는 가스로 돼 있는 큰 천체들이에요. 네, 네. 그 뒤에는 명왕성은 자그마하고 예. 이게 얼음 덩어리 아니겠느냐. 그래서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얼음 덩어리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예. 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명왕성이기 때문에 유지시켰습니다. 예, 예. 근데 2005년에 명왕성 뒤에서 명왕성보다 크다고 알려진 네. 에리스라고 하는 더 큰 비슷한 천체가 발견된 거예요. 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네. 그 천체도 행성으로 포함을 시키든가 네. 아니면 같이 빼던가. 아. 그래서 이제 전체로 같이 넣기로 했었는데 네네. 유럽 체코 프라하에서 2006년 8월에 회의가 열릴 때 유럽 사람들이 주로 모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견된 명왕성 네. 이거 빼자. 그리고 아. 앞으로 또 발견되면 계속 행성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네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사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방심하고 있다가 결국은 행성에서 제어됐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조건을 만들었는데 태양을 돌면서 그러니까 공 같은 모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질량이 있어야 된다. 네. 자기 궤도에서는 제일 커야 된다라는 건데 이 명왕성은 해왕성과 궤도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 그 해왕성과 궤도가 겹치기 때문에 해왕성에 밀려가지고 네. 행성에서 제어가 되면서 이 외소 행성, 난쟁이 행성이란 또 다른 분류를 만들어서 명왕성을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연이 많은 그런 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네. 되게 억울하죠. 예. 자기가 내가 유일하게 발견한 그렇죠. 이 행성이고 네.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탐사선까지 네. 보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행성에서 제외가 됐으니까요. 네네. 참 우여곡절 끝에 네네. 이 뉴 호라이즌 호를 보내서 네네. 지금 이제 미국이 나사가 네네. 명왕성의 그 비밀들을 이제 서서히 예, 지구로 전해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뉴 호라이즌 호는 어떤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명왕성 탐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네. 이제 이게 스쳐 지나간 거기 때문에 네. 하루에 120만 킬로미터씩 멀어집니다. 예. 벌써 며칠 지났으니까 몇백만 킬로미터 아, 멀어졌을 거예요. 네. 굉장히 작아 보일 겁니다. 네. 갈 때는 명왕성의 앞부분이 보였지만 밝은 부분이 보였지만 지금은 뒷부분, 어두운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적으로 가면서 이 카이퍼 벨트라고 해가지고 네. 대략적으로 지구에서 태양 거리의 30배에서 50배 정도 되는 거리에 예. 이 명왕성 같은 얼음 천체들이 최소한 수십만 개 이상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한두 개를 더 탐사를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태양계를 벗어나겠다 이렇게 계획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가는 속도를 막을 수 있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네. 이들이 쭉 날아갑니다. 방향 정도 틀 수는 있습니다. 예. 가다가 이제 뭐 명왕성 같은 천체를 발견하게 된다면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 호라이즌 호가 지금도 이제 활동을 계속하면서 그 사진들을 보내오고 있으니까요. 네네. 앞으로 많은 흥미로운 비밀들이, 이야기들이 예, 나올 것 나옵니다.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